안녕하세요. 영양의학 전문 진료센터의 원장 황안브로 씨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그 원인과 치료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양방학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방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당뇨에 대해서는 병명이 아닌 줄 알았어요. BC 1500년 전에 서양의학에서 어떤 질환이 나왔는데, 목이 말라 구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밥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체중이 왜소해지고, 그래서 BC 1500년 전에 어떤 병인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3000년이 지난 1800년대에 와서 그 밥슨이라는 양반이 소변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당뇨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왜 다이어베틱이 됐느냐? 마르니까 다이어트의 그 다이어가 앞에 붙어서 다이어베틱이 되는 그런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랑겔 한스라는 분이 췌장에서 어떤 섬같이 생긴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당을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췌장에 있는 그 세포들을 랑겔 한스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랑겔 한스셈에는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가 있는데, 다 아시듯이 알파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그리고 베타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와서 너무 많은 영양이 들어오면 저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알파와 베타 셈이 75%가 알파, 그 다음에 베타가 20%, 그 다음에 델타가 5%. 그래서 인슐린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 한의학에서도 구갈, 목이 마르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하니까 다뇨, 이렇게 해서 소갈병으로 정리를 해서 많은 음식들로 치료를 하고 있는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영양의학에서 우리가 정리를 보면은 음식물을 잘라야 돼요. 바깥에서는 뭐 어떤 툴을 가지고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면 이 소화액을 분비해서 입에서 잘라요. 그래서 이 자르는 이 분해가 어디까지 와야 되냐 하면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원소 내지는 원자 아니면 분자까지 잘라서 다시 합성을 해서 세포가 먹기 좋게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릇한 미소를 짓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같은 미소를 져요. 많은 곳에서 지식을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보다도 어떤 면에는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영양을 흡수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다 아는 위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부터 당뇨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당이 세포가 흡수를 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에 많이 쌓여 있다가 너무 많이 쌓인 그 양을 처리할 길이 없어서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당뇨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섬유질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섬유질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50 내지 60%는 당뇨 관리할 수 있습니다. 1820년대에 이 목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동부를 돌아다니다가 미국에
이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몸의 영양소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이 견곡류 과자가 있어요. 여기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크레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시골 가게에 가면은 그레이엄 크레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켈로그 박사가 1870년대에 동생 윌리엄하고 켈로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양학으로 당뇨 환자를 치료한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오늘 옛날에 하신 그분들의 어떤 경험치, 그리고 새로이 발표되는 원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개발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몇백 년 전입니다. 200년 전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1901년. 미안합니다. 이분들이 고치는 환자 중에 찰스 포스라는 양반이 콘프레이크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건포도나 견과류를 넣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각 마켓에 가면은 프레이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전부 이분이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섬유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옛날 200년 전, 300년 전부터 이분들이 환자 치료용으로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면은 위장에서 식이섬유가 생리적 기능, 비만 다이어트,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선 섬유질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포만감이 상승해요. 그리고 기초영양 3대 영양소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열량이 낮아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우리는 에너지 할 수 있는 열량이 충분하고 또 배가 부르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입에서 저작 활동을 자극해서 타액과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위장의 포만감을 만들어서 우리가 밥을 절 먹게 하는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식사량이 적어지면은 당이 많이 안 생기죠.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섬유질이 많으면은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흡수가 적게 되면 혈당 속으로 혈관 속으로 영양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뇨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게 식이섬유예요. 그리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쓰는 시간이 적어져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감소까지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소장에서 통과된 식이섬유는 대장으로 들어갑니다. 대장에는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이 식이섬유는 가용성 식이섬유를 얘기하는 건데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때 이 분해된 이 식이섬유를 흡수해서 다시 간으로 들어갑니다. 일부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대장에서 통과해 가지고 이 S결장 직장을 통과해서 변으로 나가죠. 대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계실염, 대장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이 대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가 섬유질입니다. 흡수된 영양은 다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요. 간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적게 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적게 된 이 물질들이 단세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이 인슐린 분비를 감소합니다. 이 인슐린과 영양은요 역학관계가 있어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간에서 영양을 많이 내놓습니다.
또 간에서 영양을 많이 나오는 인슐린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면은 합성을 하는 그 속도가 늦어요, 간에서. 그러니까 이 섬유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음식을 보면은 뭐 햄버거, 뭐 무슨 파스타 이런 음식들을 보면은 섬유소가 절대 부족해요. 식단을 만들 때 이 섬유소가 많은 식단을 만들면은 당뇨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음식을 많이 못 먹잖아요. 이 섬유소가 많은 물질로서는 지금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질경이 씨앗 껍질, 피시륨 허스크 이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버라고 일부러 식이섬유만을 이 채소나 야채나 과일에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얼마나 우리 몸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벌써 이미 200년 전에 이분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식단에 식이섬유를 많이 식사할 때 드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당뇨 조절이 약 한 40~50% 됩니다. 다음에 위장을 통과한 이 영양은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12장으로 갈 때에 간과 담속과 췌장에서 이 소화 분해제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간에 가기 전에 간에 그 담즙이 담석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담석 총담관이 췌장관하고 합해져요. 그래서 12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석이 많아 가지고 이 가스마리를 아는 사람들은 담석이 이 췌장을 바더해서 못 살게 해서 그래서 당이 올라갑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왔는데 300이 올라가는데 어느 약을 먹어도 어느 병을 가도 당이 안 내려갑니다. 단지 양약을 먹으면 내려가요. 양약은 거의 전부 다가 췌장을 자극을 해서 쥐어짜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거나 아니면은 당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양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찌꺼기가 신장으로 내려가요. 그 신장이 파괴가 돼요.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투석을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약으로 하는 거는 관리를 하면서 영양학으로 이 건강을 찾으셔야지 신장이 안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담석이 있어서 당뇨가 생기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 담석은요 나중에 또 위장관리에서 나오겠지만 위경련이 일어나요. 담석이 나오다가 돌이 딱 그 담관에 막히면은요 대굴대굴 굴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 가슴앓이라고 그러죠. 며느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옛날에 말도 못하고 벙어리 3년 뭐 무슨 규머거리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게 돌덩어리가 됩니다. 담석이죠. 이게 식사를 하게 되면은 떠서 총담관 입구를 막아요. 그러면은 그 통증이 급통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굴대굴 굴러요. 그게 가슴앓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이렇게 담석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힘든 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담석을 지나가면은 12장으로 이제 췌장으로 넘어와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 담석이 막으면은 인슐린이 적게 되죠. 인슐린은요 식사를 많이 하면은 많이 나가요. 인슐린 양이 얼마냐고들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 안 할 때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비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알파 세포에서 75, 그루카곤이 베타 세포에서 20%, 그리고 소마토스타틴이 5%,
이 소마토스타틴은 이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에 인슐린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인슐린 분비가 돼 가지고 어디로 나오느냐면 이제 간장으로 넘어와요. 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1.4kg의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장기인데 1분에 1.2리터씩 혈액을 걸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 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약물을 먹었다든가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흡연에 의해 가지고 그 자기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영양소를 원자, 분자, 원소로 합성 내지는 분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 덩어리의 그 화학 구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학 구조가 크게 되면은 세포가 흡수를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우유를 먹어요. 그런데 음식이 크면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잘라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에서 그 영양소를 잘게 잘라주지 않으면은 세포가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간에서 하는 일이 한 5, 600가지, 어떤 분은 한 5천여 가지로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학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의 중심에 있어요. 합성, 분해, 저장, 그 다음에 다시 꺼내내고. 근데 여기서 기능이 떨어지고 분해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분해 합성을 못하는 이 영양소들이 바로 이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혈관에 들어가면은 세포가 여기 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수용체가 있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으면은 여기 영양이 오면은 인슐린이 따라 들어와서 이 세포가 흡수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콜레스테롤, 지방질이 끼어 있으면은 이 감지체제 수용체가 리셉터라 그러는데 영양이 온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인슐린이 세게 이걸 밀어줍니다. 인슐린 숫자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인종을 누를 때 살짝 눌러야 되는데 세게 눌러야지 안에서 누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듣듯이 인슐린 양이 계속 높아져요. 인슐린 양이 높아지면은 섬유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간에서 영양 합성을 많이 해요. 그 영양 합성을 많이 하면 또 인슐린이 또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일은 간에서 하고 또 섬유질에서 하고 또 다른 영양소들이 그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흡수를 못하는 그런 기능 저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소장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섬유질이 많으면은 빨리 내려가요. 근데 빨리 내려가지 않고 여기 소장에 오래 머물면은 우리 장의 길이는 미국은 한 5.5m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한 7.5m가 돼요. 그러면은 영양 흡수가 많이 흡수돼서 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은 1시간에 70g,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100분의 1이니까 혈관 안에서 세포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이렇게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혈관에는 이상이 있는데 들어오는 양은 70g이 들어오는데 흡수가 안 돼요. 식사하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약 한 100에서 여기 70g이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180에서 한 200까지 또는 200 이상으로 당이 침체가 돼요. 2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혈관이 좀 이상이 있다거나
이 망가졌다거나 이러면은 또 혈관 내에 당이 있으니까 또 당이 너무 오버가 되면은 한 180에서 200이 넘어가면은 신장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또 당이 요로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양이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영양은 다시 간으로 흡수돼서 분해가 돼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복잡한 이런 이 기전 때문에 나는 당이 낫는다, 나는 안 난다, 뭐 나는 이거 먹으니까 난다. 원인도 많고 약도 많고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여기 특이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이요. 그래서 미주신경은 얼굴에 있는 겁니다. 1차 신경, 2차 신경, 3차 신경. 얼굴에 있는 상처가 나면은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이게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당이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신경계 이상이 있어서 당이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 우리 신경계가 다치면은 척추신경계는 재생이 안 되죠. 근데 미주신경만은 재생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다쳐가지고 당이 올라갔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 재생이 되기 때문에 위주신경, 얼굴에 있어요. 이 신경이 나면서 당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추신경 7번, 그러니까 양쪽 어깨 뒤에 견갑골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7번 중추신경입니다. 거기를 다치게 되거나 그 7번 중추신경 7번 그 신경계가 골프를 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다치게 되면은 다시 또 당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리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난 물리치료 그 기계를 이제 사서 등을 이렇게 주물러 줬더니 당이 났다. 그러니까 물리치료 기계가 그게 당에 최고 좋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분은 여기가 다쳤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가지고 당뇨약을 먹게 되면은 당만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양방약으로 당을 조절하게 되면은 급성 저혈당이 혈당에 따라서 급성 저혈당 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쓰러지죠. 그러면 나중에 위험하게 되죠. 몸 자체 내에서 감지체제가, 뇌에서 감지체제가 감지를 해서 당을 조절해야 할 텐데, 외부의 약으로 이걸 조절하게 되면은 인체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내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갑자기 저혈당이 되죠. 나중에 우리 중풍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혈액은요, 심장에 도착해 가지고 1일에 9,000리터를 방출을 해요. 그런데 간에서 찌꺼기가 있어 갖고 여기서 필터링을 못하게 되면은 심장으로 도착하는 이 혈액량이 부족해요. 그럼 심장에서는 머리로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이 혈액을 세게 올려서 두뇌까지 올려주고 또 빨리 이렇게 해서 우리 물 펌프 하듯이, 그래야 물이 많이 올라오듯이 심장에서는 이 혈액을 머리에 두뇌까지 올려보내기 위해서 빨리 이거 세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빨리 뛰니까 협심증이 나오고 심혈관 질환이 나오고,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심장 근육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기능 저하가 되고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 혈액을 충분히 걸러져 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은 이제 관상동맥을 막고, 그래서 우리 이 바이패스하고 저 관상동맥, 심장을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9,000리터의 이 방출된 혈액은 어디로 오느냐? 신장으로 와요. 이렇게 우리 몸은요, 하나로 끊어서 이 병은 여기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증상 위주가 아니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신장에 도착하는 거는 이 9,000리터의 20%만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1,800리터가 도착이 됩니다. 근데 1,800리터가 도착하는 중에서 1차 재흡수를 해요. 그게 90%예요. 그래서 1,800의 90%를 재흡수를 하니까 10%가 남죠. 그 10% 180리터만 남고 90%는 다시 올라가요. 영양을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2차의 180리터 중에서 1리터만 남고 179리터는 2차에서 올라가요. 이때의 1리터 중에 나오는 그 영양소가, 물질이 요산,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화학물질을 쓰고 영양소는 화학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 쓰고 나머지 그 폐기 처분해야 될 그 물질들, 그게 이제 소변에 있으니까 요산이라고 그러죠. 그 요소는 뭐냐? 원소들을 전부 요소라고 그래요. 옛날에 86개 있었는데 지금은 한 126개, 130개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화학물질, 폐기 처분된 그 물질들이 신장의 사구체라고 있어요. 실사자. 이 사구체를 망가뜨려요. 화학물질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양약을 먹게 되면은 사구체 망가져요. 그러면은 독소를 걸러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투석을 하게 돼요. 투석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야 되고 몇 시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생명에 위험을 오게 돼요. 그래서 양약으로 자꾸 관리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많은 문헌에 많은 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문헌이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뇌가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근데 뇌가 쪼그라들어서 치매가 나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베타 세포의 췌장에 이 베타 세포, 미안합니다. 알파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형 당뇨병이 있어요. 그럼 알파 세포가 줄어들면은 인슐린 분비가 적어져요. 그러면 당이 올라가도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당뇨가 되겠죠. 그래서 양약은 계속 췌장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췌장을 계속 자극을 줘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하나는 당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그 췌장에 계속해서 양약으로 자극을 주어서 이 알파 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 알파 세포가 나중에는 지쳐요. 망가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주사 내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췌장에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알파 세포가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이 췌장도 영향이 있구나. 이 뇌 영향이 있듯이 이제 새로운 게 나왔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병을 앓게 되면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는 거의 안 들어가지만 바이러스가 이 췌장의 알파 세포에 붙어요.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요. 죽어요. 세포가 괴사가 돼서 죽으면은, 그러면은 또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질병에서 원인이 와서 그 세포가 이제 줄어들면은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죠. 그래서 당뇨의 1형은 원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태성이 있지만 후천성으로 망가지면은 인슐린이 10개가 세포가 10개에서 10개만큼 만들어내지 못하고 5개가 있으면은 5개만큼 나와요. 이거는 후천성인지 선천성인지를 아직도 연구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발표가 나옵니다. 아, 이건 섬유질이 적으면은 인슐린 분비가 줄어진다. 그런 췌장에서 영향을 주어서 그런지 이미 제가 말씀드린 섬유질이 있으면 이 소장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영양 흡수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영양 흡수가 늦어지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양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영양이 내려가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인슐린이 반대로 많이 나오면 영양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이 섬유질이 췌장을 관리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복잡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약을 좀 적게 드시고 영양소로서 우리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투석을 하고 생활에 위험을 느끼고 뭐 결국에 가서는 뭐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이러한 그 기전을 아시고 자기 관리 누가 해줄 수가 없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전은 이미 이렇게 풀어서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또 연락을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